N979년 12월 12일 저녁 7시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의 공간에 사복 차림의 대령 2명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계엄 사령관이자 육군 전모총장이었던 그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 부하들에 의해 상관이 체포되는 군사 반란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사 역사상 실질적인 1인자였던 그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굴욕을 겪었을까요? 그리고 17년 후 그는 어떻게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비운의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의 인생과 군 경력,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정승화는 1929년 2월 27일 충청북도 영동군 외가에서 태어나 경상북도 김천 본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47년 광신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같은 해 10월 23일 육군사관학교 5기로 입교해 6개월간 교육을 마친 뒤 1948년 4월 6일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백골부대 대장으로서 수많은 전투에 참여해 낙동강 전선을 넘어 두만강까지 활약하며 여러 차례 사선을 넘나들었습니다. 한 번은 중국인민지원군에게 포로로 잡히기도 했지만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등 전투에서 뛰어난 용맹을 보였습니다. 함께 군 복무했던 선배들은 그를 어려운 임무를 맡겨도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장교로 기억합니다. 당시 그는 훈장을 받지 않아 훈장 없는 장교로도 유명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훈장 수여 증서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비에 젖어 다 찢어버렸다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1961년 박정희 장군의 5.16 군사정변 당시 정승화는 방첩 부대장으로서 박정희를 지지하며 군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노태우와 인연을 맺었는데 노태우는 방첩대 정보과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노태우가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을 보고 정승화는 군인이라면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군인답다며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5.16 이후 그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8월에는 육군 준장으로 승진하며 불과 32세의 젊은 나이에 빠른 군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제7보병사단장, 국방부 인사국장, 육군본부 인사참모차장 등을 역임하며 1973년 중장으로 진급, 1975년에는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맡았고 1977년 12월 제1야전군 사령관으로 전보되어 1978년 5월 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1979년 2월 1일에는 제22대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를 참모총장으로 승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해 10월 26일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날 저녁 경복궁 인근 궁정동 안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권력의 핵심 3인방 차지철 경호실장, 김재규 중정부장, 김계원 비서실장이 만찬을 가졌습니다. 정승화 참모총장 역시 김재규의 초대로 이곳에 있었지만 김재규가 대통령 만찬에 참석하는 바람에 그는 따로 식사를 했습니다. 19시 40분경 궁정동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고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실장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정승화는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김재규와 함께 육군본부로 향한 정승화는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김재규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김계원 비서실장은 정승화에게 김재규와 차지철이 다투다 김재규가 총을 쏘아 대통령이 사망했다고 알렸고 이 말을 들은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승화는 즉시 김진기 훈병감을 불러 김재규를 체포하고 전도환 보안사령관에게 인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재규는 서인보 본실로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둔무회에서는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고 전도환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어 12.6 사태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2.6 당일 정승화가
김재규의 초청으로 궁정동에 있었기에 김재규와의 연루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도환은 정승화와 친해지려는 시도를 하지만 정승화는 마음을 열지 않고 밀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도환이 청와대에서 확보한 9억 원 중 6억 원을 박근혜에게 주고 2억 원을 총장에게 건넸지만 정승화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전도환이 자꾸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승화는 1979년 11월 군 인사를 통해 비정규 육사 출신을 중용하는 전략으로 전도환을 견제했고 국방부 장관 노재현에게 전도환의 합동수사본부장 교체를 건의하며 그를 동해 경비사령관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당시 보안사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 직속이었기 때문에 정승화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도환에게 전해져 전도환은 크게 위기감을 느꼈고 정승화를 제거하기 위한 반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승화는 군 내부의 상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을 비판하며 이들을 경계했지만 실제로는 전도환이 그의 진짜 라이벌이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저녁, 전두환은 반란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한화회 회원들과 협의하여 정승화를 제압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날 밤 7시, 정승화 총장은 육군 참모총장 본관에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장군 승진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것을 가족에게 알리기 위해 아내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관 이재천 소령이 찾아와 보안사령관이 보고하러 왔다는 말을 전했는데 정승화가 1층으로 내려가자 사복 차림의 허삼수 대령과 우경윤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삼수 대령은 정승화에게 김재규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다는 증언이 있다며 진술과 녹음을 요구했습니다. 정승화는 잠시 망설이다 녹음기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허삼수는 첨장실에서는 녹음이 불가능하다며 사무실로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정승화는 계엄사령관으로서 그럴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허삼수는 대통령 최규하의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승화는 분노하며 총리실에 전화해 허가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 순간 총성이 울렸고 보안사 수사관들이 그의 양쪽에서 제압하며 체포했습니다. 정승화는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태워져 서인고 분실로 연행되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원래 정승화 체포를 허락하지 않았으나 허삼수 대령의 거짓 보고로 인해 체포가 이루어졌고 정승화 체포 8시간 만에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나타나서야 체포 승인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밤 전도환 신군부의 공수여단이 시내로 진입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장악했고 수도 경비사령관 장태환과 특전사령관 정병주도 정승화 체포에 동참하며 12.12 반란은 성공했습니다. 서인고 분실에 끌려온 정승화는 자신이 왜 체포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김재구 사건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연루된 줄로만 생각했을 뿐 전도환이 주도한 군사 반란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훗날 회고록에서 그는 군의 순수성과 애국심을 믿었기에 부하들에게 체포될 것을 상상조차 못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후 정승화는 보안사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젊은 군인들에게 모욕을 겪었습니다. 1980년 3월 13일 정승화는 김재규의 범행을 미리 알고도 방조했다는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육군 대장에서 2등병으로 17계급 강등되는 극심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군 교도소 독방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그는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고 6개월 만에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조용히 지내던 정승화는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에 입당해 상임 고문으로 김영삼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정치 참여를 원하지 않았고 단지 노태우가 권력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승화의 정치 참여는 노태우 측의 강한 압박과 김대중 평화민주당의 비난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과거 김영삼을 무능하다고 평했고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했음에도 부하에게 당한 자신의 처지를 고려할 때 더욱 정치적 입지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김영삼과 김대중, 양 김씨의 분열과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정승화의 정치 꿈은 무산되었고 그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1993년 정승화는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 김진기 헌병감 등과 함께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공한 군사 반란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던 중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가 구속되면서 대법원은 12.12 군사 반란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정승화는 무죄를 선고받으며 17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 판결로 그는 미수령 장성급 군인연금 2억 9천만 원을 돌려받고 매달 26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예회복과 함께 사후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부활되었으며 재판부는 정승화 참모총장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 김재규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히려 범행을 안 뒤에는 김재규를 체포하고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두환과 노태우가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정승화는 크게 분노하며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풀어주다니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정승화는 아내와 함께 조용한 생활을 보내며 주로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거나 가끔 시골로 여행을 다니며 좋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군 복무 시절 바빠 챙기지 못한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12.12 사건으로 인해 아내가 겪었을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부는 세 아들을 두었으며 막내 아들 이열 씨는 12.12 당시 고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지만 참모총장 아버지가 체포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관학교를 마쳤습니다. 정승화는 당뇨와 고혈압 등 여러 질병으로 고생했고 말년에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2년 병세가 악화되어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으며 같은 해 6월 12일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육군 대장에서 2등병으로 15계급 강등된 그의 비극적인 운명은 대한민국 군사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은 정승화 장군의 선택과 그의 불행한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줄 의견이 역사를 기록합니다.